전쟁이 끝났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 재무장관은 봉쇄를 풀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분명히 트럼프 쪽에서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적대 행위가 이미 종료됐다고 못을 박았는데 같은 시간에 베센트라는 미국 재무장관은 X에 올린 글에서 봉쇄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남겼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끝났다면서 왜 안 푸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이 모순이 왜 하필이면 지금 리플 차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지 오늘은 이번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보통 이런 뉴스가 뜨면 시장 사람들은 한 줄로 정리합니다. 전쟁 끝났으니까 위험자산 좋아질 거고 비트코인이랑 알트코인 다 같이 오를 거다. 이런 도식들 너무 익숙하시죠? 근데 이번에 그 도식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의심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번 종전 같은 경우는 모양이 조금 다르죠. 총은 멈췄는데요. 경제 봉쇄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단순하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뉴스 제대로 읽으시려면은 이 베센트라는 사람이 누군지부터 아셔야 되고, 베센트는 미국의 재무장관이죠. 재무장관이 무슨 일을 하느냐?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미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달러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군대를 움직이는 사람은 국방장관이죠. 외교를 맡는 사람은 국무장관이죠. 베센트는 돈의 흐름을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봉쇄를 계속하겠다고 한 거는 군사적인 얘기가 아니라 돈줄을 계속 막아두겠다는 선언과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X에 올린 글을 보면 이게 더 분명해집니다. 베센트가 5가지를 나열을 했어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이란의 달러가 부족하다. 식량과 휘발유는 배급제로 바뀌었다. 국제사회 전체가 이란의 등을 돌렸다. 그리고 지난 2월 27일 이전에 자유로운 항행이 회복될 때까지는 봉쇄를 유지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입니다. 여기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건 페르시아만 입구에 있는 좁은 바닷길이죠. 전 세계 원유의 상당량이 이 길로 다니고 있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글로벌 에너지 가격을 좌우하는 이 해협에서 그런 길을 미국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게 지금 베센트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만 이 다음 얘기가 의미 있게 보이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베센트가 한 말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란을 향한 경고처럼 들리지만요. 그 안에 깔린 진짜 메시지는 따로 있습니다. 미국이 글로벌 돈의 흐름을 본인들이 원할 때까지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군대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달러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발언입니다. 그럼 여기서 자연스러운 질문이 하나 생기죠. 이게 리플이랑 무슨 상관일까요?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텐데요. 천천히 말씀드려보자면 미국이 달러로 세계를 통제한다는 것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이 시스템에 균열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란 같은 나라들이 달러를 안 쓰고 우회로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중국이나 러시아도 비슷한 시도를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걸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이 선택한 길이 바로 디지털 달러 시스템을 자기들이 먼저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고 그 위를 흐르는 결제망이 리플 같은 회사들이 만들고 있는 인프라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쉽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은 지금 2개의 무기를 동시에 들고 있습니다. 한 개는 옛날 방식의 봉쇄고요. 호르무즈를 잡고 달러를 막는 방식이요. 또 다른 하나는 새로운 방식의 결제망, 그러니까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는 디지털 달러의 길을 까는 겁니다. 베센트가 봉쇄를 계속하겠다고 말을 한 거는 첫 번째 무기를 내려놓지 않겠다는 뜻인 거고 동시에 두 번째 무기를 키우겠다는 뜻이기도 해요. 왜냐면 봉쇄를 전부 다 유지하는 동안에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든 우회로를 찾을 거고요. 그 우회로의 가장 유력한 후보가 바로 미국이 통제 가능한 스테이블 코인 결제망이거든요. 리플은 이 흐름의 정중앙에 있는 회사 중에 하나죠. 자체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가지고 있고 국제 결제망 사업을 오랜 시간 해왔었고 미국 규제 당국과의 관계도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요.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면은 이 베센트의 발언들이 단순한 강경 메시지가 아니라 미국 결제 인프라 전략을 다시 강조한 신호로서 읽힐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인프라 위에 올라갈 수 있는 회사들의 위치가 자연스럽게 부각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서 소름 돋는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그 시기를 한번 보세요. 트럼프가 의회에 종전을 통보한 시점, 베센트가 X에 봉쇄 메시지를 올린 시점, 그리고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서 새로운 제안들을 미국에 전달한 시점, 거의 같은 주에 몰려 있습니다. 이 정도 타이밍이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미국은 군사적으로 봤을 때 끝을 선언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압박을 더 강력하게 걸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외교 액션이 아니라요. 그 다음 국면을 준비하는 움직임으로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 국면이 뭐냐? 바로 봉쇄가 길어질수록 글로벌 결제 시스템 안에서 미국이 통제하는 디지털 결제망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가격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까요?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른 갈래는 일부러 안 벌리겠습니다. 우선 군사 충돌이 다시 터지지 않고 이 봉쇄는 유지되는 상황들이 일정 기간 이어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조건에서 위험 자산이 한 번에 폭등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천천히 자금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는 비트코인이 먼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고, 그 다음 단계로서 시장 자금이 알트로 돌면서 결제랑 인프라 테마, 그리고 실제 사업 기반이 있는 코인 쪽으로 먼저 이동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다른 알트보다 먼저 반응할 가능성이 있는 자리고,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시나리오고요. 미국이 갑자기 봉쇄를 푼다거나 군사 충돌이 다시 시작되면은 이 흐름은 깨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자료를 보고 추론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그림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번 뉴스를 그냥 정치 뉴스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 미국이 돈의 흐름을 어떻게 다시 짜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흐름이 바뀌는 길목에 리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시게 된다면은 지금 차트가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하실 거예요. 지금 미국은요, 이 군사적인 종전을 선언하면서도 경제 봉쇄는 풀지 않고 있고요. 그 선언을 한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미국의 재무장관이라는 점, 이 메시지가 사실상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 대한 통제 의지를 드러낸 신호로서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통제의 새로운 길 위에 리플, XRP 같은 결제 인프라 회사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번 이슈는요, 단순한 지정학적인 뉴스 자체가 아니라 리플 가격 흐름의 배경을 다시 한번 짚게 만드는 사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정말 궁금한 건 이거겠죠. 미국이 봉쇄를 유지하는 동안에 리플은 그 안에서 어떤 구체적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될까요? 다음 영상에서 이 부분 깊게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잘 모르고 위험한 매매보다는요, 오히려 안전하게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래소, 즉 업비트나 빗썸 거래소를 사용하고 계시다면은 그대로 이용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이실 겁니다. 현물 매매로만 운영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서도요, 시장이 갑작스럽게 상승하고 또 반대로 시장이 하락을 해도 심지어 그 하락세가 길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 중간 대응 정도만 잘 하신다면 결국 시장의 구조상 회복이 될 거고요. 상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잘 모르는 해외 거래소들, 선물 매매, 청산을 당해버리신다면은 회복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평생 모은 투자 자금이 그냥 한순간에 0원이 되는 순간 0에서 아무리 곱해도 그냥 0은 0일 뿐입니다. 지금 같은 시장은요, 안전하게 업비트, 빗썸, 이 현물 매매로서만 운영을 하셔도 충분히 좋은 시장이고, 시장을 길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이 대응들을 만들어 나가셔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